안녕하세요. 오늘 최대 입시 강의를 맡은 체육교사 방상현입니다. 고3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3월, 4월 이외의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수능은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달린 친구만이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조금 더 참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최대 입시 전형별 분석, 대비 전략, 학과 소개 및 향후 진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7 최대 입시 준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7학년도 최대 입시 전형별 분석에 들어갈 텐데요. 우선 변화가 많은 최대 입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에서는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 기본적인 운동 기능과 함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즉, 대학 내 커리큘럼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일반 학생들을 요구하게 된 건데요. 이러다 보니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체대에서 수능의 비중을 높이고 있고, 또한 수시나 정시에서 실기 비중이 낮아지거나 실기가 없는 전형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제 주요 대학별 수시, 정시 전형을 분석해보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런 전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는 학생부 교과 및 실기 전형, 입학사정관 및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및 논술 전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및 실기 일반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실기를 합하여 평가하는데요. 현재 정시에서의 최대 입시와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수능 점수 대신 학생부 교과를 전형 요소로 포함합니다. 강남대, 용인대 등은 일반 전형으로 학생부와 실기의 비율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삼육대는 학교 성적과 활동평가를 중심으로, 상명대의 실기 우수자 전형은 실기 비중이 높습니다. 이처럼 대학별 전형 요소별 비율이 제각각이고 반영 교과도 다르다 보니 꼭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입학사정관 및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서류, 면접 등의 전형 요소를 다면적으로 평가합니다. 전형 요소별 비율을 보면 알겠지만 서류 평가가 합격을 결정짓기 때문에 각 대학이 중요시 여기는 요소를 잘 판단해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및 논술 전형입니다. 한체대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와 같이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학생이 이수한 전 과목을 반영, 학생부 교과만으로 선발하고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연세대는 일반 전형이지만 학생부 30, 논술 70 비중으로 논술이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요. 논술고사에는 인문 및 사회 교과목, 수리 및 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을 사용합니다. 경희대 또한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30, 논술 70의 비중인데, 단 논술 역량이 중요하고 논술에선 고교 교육과정의 지식을 통합하여 종합적 분석과 문제 해결 과정을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교과 성적,
서류평가, 논술, 면접 등 대학별 전형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대 입시 정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타 학과는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만 최대의 경우는 일반 학생이 수시에서 20%, 그 다음 정시에서 80%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시 모집 인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시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능과 내신, 그 다음 실기가 전형 요소로 활용되지만 내신의 실질 반영률은 거의 없고 수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시를 노리는 학생들은 수능 성적을 끌어올리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동을 해서요. 자, 우리가 전형 요소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능도 있고요. 학생부도 있습니다. 자, 최대에서는 또 실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도 있고요. 논술도 있습니다. 여기에 적성평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최대 정시에서 쓰이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수능, 학생부, 실기입니다. 그래서 최대에서는요, 전형 총점을 1000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1000점 중에서 우리가 수능과 학생부와 실기가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1000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특히 수능에서 뭔가를 한 가지 설명할 거예요. 자, 먼저 수능의 활용입니다. 자, 수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수능에는 어떤 게 나오나요? 성적표를 보면 먼저 뭐가 나오나요? 등급, 표준점수, 그 다음에 백분위가 나옵니다. 자, 등급과 백분위는 우리가 받은 원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그려가지고요, 등급과 백분위가 나옵니다. 근데 표준점수는 이게 변합니다. 뭐 때문에 변할까요? 자, 전체 학생이 본 정규 평균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표준점수를 쉽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 본인의 원점수에다가 전국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100을 더한 값이죠. 그러니까 정규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는 내려갈 것이고요. 정규 평균이 내려가면 표준점수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정규 평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뭘까요?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답니다. 결국은 난이도겠죠. 따라서 대학에서 표준점수를 활용하는지 백분위를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유리한 쪽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은 표준점수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에서 백분위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능의 활용이 어떤 것으로 될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하고, 내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이 시험이 평균이 높은지 낮은지 고민하고 따져봐서 표준점수로 갈 건지 백분위로 갈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하나 더 알아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국영수를 이렇게 나눠서 비율을 따집니다. 비율을 따지는데 그 중에 국어를 30, 영어를 30, 수학을 30%로 자, 똑같이 반영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영어를 40을 두고 뭐 국어를 30을 두고 수학을 20만 둘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한쪽에 좀 더 많은 퍼센트를 주는 걸 가중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중치, 내가 영어 시험을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이 가중치를 영어에 많이 두는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표준 점수지만 대학별 점수를 환산했을 때 환산 점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시를 지원할 때는 수능에서 특히 자, 표준 점수인지 백분인지 가중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본인한테 유리한 곳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환산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다 똑같지 않고요.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환산 작업을 거쳐서 내가 대학별 점수를 몇 점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능 비중이 높은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중앙대, 고려대, 한양대, 단국대 등은 반영 총점이 1000점입니다. 그 중에서 600에서 800점으로 수능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데요. 한양대, 단국대는 국어, 영어에 중점을 두어 반영하게 되지만 그 외의 대학들은 전 영역에 걸쳐 평가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신 반영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낮은 비율로 반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이라면 수능 성적을 1순위로 정하고 실기까지 생각해 대학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처럼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의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서 학생부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정시에서도 학생부 비중을 두고 있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학생부에 비중을 둔 대학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체대 사회체육과, 특수체육과, 연세대 체육교육, 인하대 체육교육학과는 학생부 반영을 300점 이상으로 비중을 두는데요. 대학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5등급 성까지는 내신 만점과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실질 반영률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내신 등급은 유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최대 입시 경향과 주요 대학별 수시와 정시의 전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최대 입시에서 빠질 수 없는 실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기에 비중을 두고 있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자, 실기와 수능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가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수능을 중요시하는 대학은 실기 비중이 낮고 실기를 중요시하는 대학은 수능 비중이 낮습니다. 대부분 최대의 실기는 기초체력검사, 운동기능검사, 전공 실기로 구성되며 5개 종목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체력검사부터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초체력검사는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등을 측정하는데요. 달리기, 던지기, 뜀뛰기, 유연성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윗몸 일으키기나 턱걸이처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기능 검사입니다. 운동기능 검사는 건강체력과 운동체력 그리고 각 종목의 기술이 결합된 검사로 전문적인 학습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검사입니다. 농구나 배구 등의 구기 종목과
육상에서의 높이뛰기, 체조에서의 핸드스프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실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공실기는 특정 종목의 다면적인 운동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전공실기를 보유한 대학으로는 서울대, 연대, 수원대 등이 있습니다. 전공실기의 경우 변별력이 매우 큰 종목이며 전문적인 학습과 많은 연습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체대 입시에 있어 실기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취약 종목과 제한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변별력입니다. 자, 취약 종목과 제한 종목인데요. 내가 잘 못하는 실기를 취약 종목 또는 제한 종목이라고 하고 이를 보지 않는 대학을 지원해야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변별력입니다. 실기에서 변별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대학은 변별력이 낮아서 실기 전형에 큰 의미가 없는 반면에 변별력이 높아 실기 전형이 매우 중요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럼 실기 변별력에 대한 것을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체육교육과와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를 비교해 봤는데요. 자, 배점에서 알 수 있듯이 총점은 고려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종목당 급간 점수 차이나 실기 기본 점수를 보았을 때 고려대보다는 성균관대가 실기 변별력이나 실질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면 저희가 합격률이 한 2, 3등급 선에서 이루어지는데 2등급으로 봤을 때 고대 같은 경우는 4종목 합쳐서 마이너스 4점의 감점이 나오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4종목 합쳐서 마이너스 20점의 감점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변별력이나 실질 반영률은 성대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고대와 중대에 지그재그 런이라는 실기가 있는데 같은 기록인 33.9초로 동일 기록을 비교해 보면 고대는 마이너스 8점, 중대는 마이너스 23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자, 실기의 난이도라든지 기록의 간격, 실기의 기본 점수로 비교했을 때 고대보다는 중대가 변별력이나 실질 반영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체대 입시 특강 첫 번째로 전형별 분석을 해봤고요. 2부 강의에 이어서 앞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가지 띄워가지고
힘든데 되게 재밌어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수시보다는 수시가 붙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래서 정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수능 공부하면서 운동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서부터 있고, 저는 일단 체육 교육과라고 체육까지만 이제 공부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과예요. 근데 저 말고도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랑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었어요. 네, 지금 보신 동영상에 나온 학생들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하고 있는 운동은 서킷 트레이닝인데요. 서킷 트레이닝은 짧은 시간에 신체 전 부위를 고루 발달시키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30초간 운동을 하고 30초간 다른 종목으로 이동해 다시 또 30초간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되면 이제 전 부위를 같이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지금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거나 뭐 예전에 다녔던 학생들이 거의 없고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기초 체력이 많이 조금 모자랍니다. 저희 때만 해도 책가방에다가 책도 넣고 그 다음에 도시락도 넣고 참고서도 넣고 그렇게 해서 이만한 가방을 들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초 체력이 많이 증진이 됐는데 요즘 학생들은 진짜 가방이 개나리 포진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요. 뭐 지각을 해도 그냥 걸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체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조하기 때문에 이 기초 체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 학교처럼 이제 야구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서킷 트레이닝을 통해서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기초 체력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적어도 6개월 이상 운동을 해줘야 기초 체력이 증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꾸준히 운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부에서 체대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체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체대 입시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17학년도 체대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이라면 정시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 수능 전까지는 우리가 공부와 운동을 몇 대 몇으로 해야 될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뭐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80%, 공부를 80%, 운동을 20%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어떨까요? 체대 입시에서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입니다. 체대 입시는요. 그 다음 실기가 아예 없거나 실기에 비중이 낮은 대학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요. 수능 성적이 올라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제한 종목이죠. 자, 제한 종목을 피해서 지망할 수 있는 대학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표라는 수능 성적이 이루어졌다면 실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 합격자 평균에 맞춰서 실기를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실기 준비에 실기 준비의 효율성입니다. 자, 실기 준비의 효율성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 첫 번째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최대 입시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월, 수, 금 6시에서 10시까지 이렇게 운동을 시킵니다. 자, 이날은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80을 하라고 그랬는데 운동을 80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실기 준비의 효율성은, 실기 준비는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공부와 운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 자, 그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자,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공부와 운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십시오. 자, 두 번째는 실기 준비할 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쉬는 시간,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점심시간, 그 다음 자기 직전에, 그리고 공부하다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근력이나 근지구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운동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 체력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원을 다니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주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세 번째는 공간이 좀 애매하네요. 그죠? 자, 세 번째는 자, 운동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동작으로 자기의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속도를 충분히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자, 관성 모멘트입니다. 관성 모멘트는 뭐냐면 우리가 각 운동을 하죠. 우리 달리기 할 때 팔을 이렇게 칩니다. 그죠? 팔을 이렇게 치는데 어깨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각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질량이죠. 관성 모멘트는 이런 공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자, R이 뭘까요? 자, 팔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죠. R이 커질수록 관성 모멘트는 커지고 그렇게 되면 토크가 많이 걸려서 빨리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R을 줄입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반을 접죠. 팔을 접어서 관성 모멘트 팔을 줄임으로써 관성 모멘트를 줄여서 빨리 흔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전방 추진력입니다. 자, 전방 추진력 뭘까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앞으로 뛰어가잖아요. 에너지를 전부 다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몰아주는 거죠. 근데 팔을 이렇게 흔들어요. 어떻게? 자, 배를 쓰다듬으면서. 이러면 자, 앞뒤로 흔들어야 될 걸 옆으로 흔들기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에너지가 옆으로 흘러나갑니다. 야, 두 번째, 머리가 뒤로 제껴져 뛰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방 추진력이 뒤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죠? 머리를 흔들면서 뛰는 친구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전방 추진력을 오로지 앞으로만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옆으로 다 흘리니까 속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밸런스입니다. 어떤 밸런스냐면
팔과 다리의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요, 팔의 보폭을 가볍게 흔들면서 걷습니다. 왜요? 다리 보폭이 적으니까요. 근데 뛸 때는 다리 보폭이 늘어나죠. 그러면 팔의 폭도 커져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은 뛰라고 그러면 팔은 다 앞으로만 이렇게 젖죠. 그게 아니라 앞뒤로 크게 흔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누구나 달릴 수 있지만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왜 팔을 접는지, 아니면 왜 자세를 올곧게 세워서 전방을 보면서 뛰는지, 아니면 팔과 다리의 밸런스를 왜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운동이 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 실기의 수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 나, 다군을 지원을 할 때 각 군마다 한 4개 정도의 실기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곱하기 4시 되면요, 실기 종목이 12개예요. 12개를 전부 다 각기 다른 실기를 하게 되면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올림으로써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폭을 넓히는 거죠. 그럼으로써 가나다군에 비슷한 실기나 같은 실기가 들어있는 가나다군을 대학을 선택을 해서 실기 수를 최소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당, 종목당 들어가는 시간을 높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력도 거기에 그만큼 투자가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기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실기 준비를 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시고 실기를 준비를 하고 공부와 운동을 잘 안배를 해서 시간 배율을 잘 맞추게 되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고요. 자, 이제 최대 입시 준비 특강 마지막으로 체육에는 어떠한 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향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대에는 전통적으로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체육학과 등이 있었고요. 최근에 들어서 스포츠 경영이나 스포츠 의학, 그 다음에 레저 스포츠 경영학과 등처럼 여러 가지 신생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 과마다 교육 과정이 다 다르고요.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사회로 진출하는 루트도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가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체육교육학과와 체육학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학과에서는 체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연구를 하는데요. 체육을 교사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운동 기능 습득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밟게 되며 이후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전문적인 체육학자 등의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체육학과에선 각 전공 학문의 과학적 연구와 전공 관련 실기 수업을 전문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운동 기능과 예술적 기능을 습득해 전문 기능인으로서 양성되고 이후 운동 선수, 트레이너, 생활체육 지도자 등 다양한 진로를 정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스포츠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체육학과와 관련된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영학과에서는 스포츠를 매개로 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학문은 물론이고 스포츠 산업 현장에 필요한 경영관리와 마케팅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후 축구협회 등의 행정과 스포츠 정부
협력기관, 미디어 분야로 진출하게 됩니다. 스포츠의학과는 생리학, 해부학, 생화학 등을 기초의학적 관점에서 측정하고 평가하여 운동 기능의 향상과 건강한 삶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데요. 최신 운동 과학 및 기초의학 이론과 실험, 재활 방법 등을 연구하게 되고 이후 임상운동사, 운동처방사, 생활운동지도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로를 정하게 됩니다. 운동처방학과란 스포츠 과학을 토대로 의학과 보건학을 연구하게 되고 스포츠의학과는 비슷하게 임상운동사, 운동처방사, 운동상해 관리사 등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대를 진학했을 때 갈 수 있는 특수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특수체육학과입니다. 장애자를 대상으로 능력과 잠재력을 개발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재활센터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장애인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 전문 교육 인력이 됩니다. 건강관리학과는 운동학을 바탕으로 성인 질환의 예방과 치료, 건강과 체력 증진, 운동장애의 처치나 재활에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의료기관, 산업보건, 재활, 트레이너, 각종 스포츠 연구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호학과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을 보호하는 경호원이 아닌 참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브레인으로서의 전문 경호원을 양성하는데요. 대통령 경호실이나 국가정보원, 국회, 법원 등의 주요 기관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외에도 체육학과와 관련된 학과에 들어왔을 때 다른 전문적인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곳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 최근엔 언론 쪽 진출도 활발합니다. 방송이나 신문, 스포츠 잡지 등의 기자가 되거나 전문 채널의 아나운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스포츠 용품을 디자인하거나 홍보 또는 판매를 대행하기도 하고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 장교 등의 전문 직업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체대 입시 대비 전략과 주요 학과를 알아보고 향후 진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마무리에 앞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체대 입시에 관련돼서 여러분하고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운동과 공부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시간을 안배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체대 입시에서 성공하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체대 입시 전형은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도 최대 입시 학원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지금까지 흘린 많은 땀방울들이 결실을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땀방울을 흘린 땀방울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대 입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하고도 뭐 같은 맥락인데요. 자, 확실히 많이 고된 과정입니다. 운동과 공부를 같이 한다는 건 상당히 고된 과정이고요. 또 게다가 최대 입시는 전형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 헷갈리고 힘들어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좀 인지를 하고 어떤 전략들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학년도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2017학년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최대 입시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강조하면 뭘까요? 네, 공부입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최대 입시 특강 강의한 체육교사 방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